그 다음에 2007년 2회 2급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2007년 2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13번 문제인데 신분 제도를 묻고 있는, 역시 이것도 어때요? 제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죠. 제도사가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 84문제 가운데 24문제가 제도사다. 그만큼 고려시대는 제도가 중요하다. 특히 이제 신분 제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각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군요. 자, 여러분, 왕족이나 문무, 고위 관료, 특히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문벌 귀족으로 분류했어요. 그죠? 문벌 귀족. 예, 그 다음에 하급관리나 서리, 남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되게 중간 계층으로 분류하고, 예,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게 바로 양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예, 천한, 천인들이 있습니다. 천인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공사, 노비, 화척은 백정,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다. 도살업자를 말합니다. 도살업자.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양인에 해당되는 농민은 특별한 직역이 없는 농사 짓고 살아가는 농민을 뭐라고 부른다? 백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것도 뭐 수능에서 하도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여러분들쯤 되면 다 알 겁니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고 조선시대의 백정이 도살업자다. 그럼 고려시대의 도살업자를 뭐라고 했느냐? 화척이라고 했다. 화척. 오케이. 좋아요. 이런 정도로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문벌 귀족이죠. 과거보다 쉬운 천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어땠어요? 문벌 귀족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답게 만든 것은 음서와 공음전이다. 음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조상의 음덕으로 이런 거야. 조상 잘 만나서 몇 품 이상이에요? 5품 이상 고관 대자그 자제한테 과거 시험 없이 공짜로 관직에 진출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음서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천거는 추천입니다. 음서랑 다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천거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조선 16세기에 조광조가 자기의 시골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쓰기 위해서 전하, 제가 추천한 사람들 좀 써주세요라고 한 게 바로 뭐야? 혈량과였어요. 그런 게 천거 제도지. 지금 고려시대는 음서를 중시합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5품 이상 고관 대자가 자제에게 음서라는 특혜를 주었다. 오케이? 틀렸군요.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향리와 하급 장교들은 나에 속하며 중간계층이죠. 전시과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여기 틀렸네. 전시과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군인한테는 군인전. 그죠? 향리한테도 뭘 줬어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줬어요. 선생님이 안 쓸게요.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향리가 받는 토지를 뭐라고? 외역전. 이름이 쉽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방에서 일하니까 이게, 그죠? 나가서 일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외역전이야. 나가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토지를 뭐라고? 향리한테 지급한 토지를 뭐라고? 외역전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진 사대부는 지방 향리 출신이었다. 근데 이 신진 사대부는 향리 출신이다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써요? 중소지주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향리는 국가가 준 토지 외역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땅이 있는 중소지주였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죠? 향리한테 외역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다에 속한 백정에게는 법제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에 속하는 백정 농민이죠. 양인 농민도 법제상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것. 알겠죠? 농민도 과거 응시가 법으로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음서의 혜택이 많거나, 알겠죠? 여러 가지 농민들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공부해가지고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법제상으로는 과거 응시에 하등의 제한이 없다. 누구? 백정, 양인 농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향, 부곡, 소 주민은 국역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향, 소, 부곡은 천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신양, 몸뚱아리는 신부는 양인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하는 일이나 국가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는 점에서 천인과 비슷하지만 신부는 뭐라고? 양이다. 그러면서 신양, 역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맞네. 그죠? 5번. 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다보다 무거운 국역의 의무를 졌다. 그랬겠구나. 노비가 국역의 부담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문맥상으로 그럴듯하니까 이것도 맞겠거니라고 고민하면 안 돼. 고려시대 노비는, 알겠어요? 국역의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주인한테, 주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마치 주인은 개인적으로 노비를 소유하면은 노비를 재산 취급했죠. 매매, 증여, 상속, 양도가 가능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국역의 의무는 없었다. 답이 뭐야? 3번이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은, 알겠어요? 난이도로 봤을 때 중쯤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